자, 안녕 얘들아. 온라인으로 하는 첫 번째 수업입니다. 그지? 지난 시간에 세포 분열에 대해서 조금 배웠다. 그지?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배워보도록 할게. 교과서는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를 할 거야. 교과서가 준비하는 안 된 학생들은 교과서를 펼쳐두도록 해. 자, 생식과 유전. 생식과 유전. 지난 시간에 체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그쵸? 체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세포가 작아야지, 세포의 크기가 작아야지 물질 교환이 쉽다고, 물질 교환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가 무진장 커지면 안 되고 분열을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세포 분열에 대해서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체수가 유지되는 염색체수를 유지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는 이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염색체와 유전과의 관계를 알고 두 번째, 체세포 분열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중인 세포와 분열 전의 세포와 분열 중인 세포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먼저 세포 속에는 이렇게 핵이 있는데 핵 속에 유전 물질을 가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염색사가 분열 전이나 분열 중이나 똑같이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중인 세포에는 핵이 사라지고 핵이 사라진다는 말은 사실 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핵막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핵막. 핵 속에는 이렇게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 핵막만 사라지고 이 실 같은 아이를 염색사라고 하는데 이 염색사가 꼬이고 뭉쳐져서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변할 거예요. 이 막대 모양의 구조물을 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분열 중인 세포에만 나타납니다. 분열 전에는 염색사로 있다가 분열에 들어가면 염색체가 되는 거죠. 염색체로. 모양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염색사로 있다가 염색체로. 실 같았던 아이가 막대 모양의 구조물을 가지게 됩니다. 염색체. 오늘 배워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세포가 있고 핵막은 사라졌습니다. 핵막은 사라지고 속에 이런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염색체. 근데 염색체가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염색체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쪽에 있는 물질을 그대로 복제를 한 것입니다. 그대로. 이쪽은 복사판이 되는 거죠. 복사판. 각각의 가닥은 그렇지만 복사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고. 염색체의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염색 분체. 염색 분체. 죄송합니다. 글씨가. 분체라고 합니다. 다시 전체를 염색체,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자, 계속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배웠던 용어 중에 염색체, 이건 세포 분열할 때만 나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또 DNA 유전자는 무엇이냐면 DNA는 이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입니다.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 DNA에는 생물의 특징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스네님 같으면 머리카락의 색깔이 갈색이다. 눈동자는 홍채 색깔이 또 갈색이다. 예를 들어서 머리는 직모다. 쌍꺼풀이 있다. 이런 내용들로 들어있습니다. DNA에 담겨있는 각각의 유전 정보, 이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가 사람은 대략적으로 4만
5,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유전자의 개수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자,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염색체, 유전자. 헷갈리죠? 뭐를 염색체라고 하고 아니면 같은 말인가 헷갈릴 겁니다. 만약에 USB 메모리 이 정보 막대 전체를 염색체라고 한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파일들은 유전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쉽나요? 전체를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한다면 이 USB 메모리 정보 막대가 염색체고 그 속에 들어있는 파일을 유전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몇 개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보 막대가 아까 염색체라면 그 속에 들어있는 파일이 유전자라고 했을 때 이런 걸 다른 데서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선생님 말해 볼게요. 만약에 CD가 염색체라면 뭐가 유전자가 돼야 될까요? 그쵸? 그 속에 들어있는 노래, 음악 파일, 노래, 영상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유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비유한다면 CD가 염색체라면 영상과 노래는 유전자. 자, 한번 더 해볼게요. 만약 백과사전이 염색체다. 그러면 유전자는 그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각각의 항목들이 유전자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해가 가나요? 그 다음 염색체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수. 모든 동물은 염색체 수가 다 같을까요? 아닙니다. 동물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생식세포를 제외하고 염색체 수가 다 같습니다. 생식세포를 제외한다는 말은 생식세포, 난자나 정자를 말합니다. 난자나 정자는 내 몸을 이루고 있지만 체세포 그 일반적인 염색체 수하고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다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몸을 이루는 염색체 수는 46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얘는 46. 왜냐하면 이 n이라고 하는 건 쌍수를 말합니다. 눈에 하는 쌍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이렇게 한 쌍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3쌍이 되는 거죠. 23쌍. 여기서 말하는 46개는 정상을 말합니다. 정상이었을 때. 사람 염색체는 46개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46개를 가지면 모두 사람이다.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을 정리해 볼게요. 체세포 분열.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체세포입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 몸체자를 써서 체세포.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현상. 체세포 분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체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쵸. 물질 대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포가 커질수록 물질 대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커져버리면. 체세포 분열에는 단계가 있는데 물론 이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체세포 분열의 단계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단계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우리가 시대별로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있죠. 그것처럼 체세포 분열에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염색체의
모양이나 행동을 보고 나눕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분하는 기준은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을 보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나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체세포 분열.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 중인 세포와 분열 중이지 않는 세포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분열에 들어갔을 때와 분열하지 않고 있는 세포.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는 그 속에 염색체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들은, 분열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세포들은 핵막이 뚜렷하고 염색사로 있습니다. 이렇게 염색사로. 그리고 사람의 염색체는 수가 46개라는 거.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의 단계를 좀 더 정확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